안녕하세요. 오늘은 긍정 확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계발서나 SNS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인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긍정 확언 심층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긍정학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몰아내려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반복하는 긍정적인 문구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생각해야지 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요. 특정 목표나 뭐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딱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물론 이게 무슨 뭐랄까 생각을 바로 현실로 바꾸는 그런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지만 사고방식 자체를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끄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저는 그냥 최근 유행인가 했는데 아, 그렇죠. 고대 만트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19세기 20년대 에밀 쿠웨이의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문구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루이스 헤이 같은 분들을 거치면서 대중화됐고 또 학계로 넘어오면 클로드 스틸의 자기 확언 이론으로 딱 연결이 되고요. 이 이론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자기 확언 이론이 긍정 확언의 효과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협 같은 걸 느낄 때요. 자신의 중요한 핵심 가치, 그걸 다시 한번 딱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뭐랄까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일종의 심리적 완충제 같은 거죠. 아, 핵심 가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요. 네, 또 다른 설명은 그 뇌의 신경 가소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네네. 뇌가 변한다는 거? 그렇죠. 쉽게 말하면 뇌는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뇌 안에 그런 긍정적인 회로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뇌가 진짜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냥 기분 전환 이 정도가 아니라요?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fMRI 같은 뇌의 영상 연구를 보면은요. 긍정 확언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 그 VMPFC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활성화되는 데 관찰됐어요. 오, 신기하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긍정 확언이 그냥 표면적인 말하기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그 깊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성과가 좀 좋아진다거나 또 건강한 습관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듣고 보니까 꽤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모든 사람한테 어떤 상황에서든 다 효과가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효과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웃 박사 팀의 2009년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어요.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같은 너무 이상적이고 좀 비현실적인 긍정 확언을 시켰더니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네. 와, 그건 진짜 예상 밖겠네요. 긍정적인 말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니.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깊은 믿음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을 들으면요. 마음속에서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는 그런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 부정적인 믿음을 더 강하게 딱 인식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래서 여기서 핵심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긍정 확언이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아, 믿을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긍정학원을 좀 제대로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실적이고 스스로 믿을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네, 현실적인 거. 네, 너무 거창하고 막연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어.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그런 점진적인 표현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단계적인 접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은 현재 시제로 또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나를 주어로 하는 1인칭 문장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고요. 꾸준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말하거나 직접 써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긍정 확언을 다른 거랑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시각화라든지 마음 챙김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 CBT 같은 거요? 이것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목적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접근 방식은 명확히 달라요. 시각화는 말 그대로 원하는 결과나 상태를 생생한 이미지로 마음속에 그리는 거고요. 네, 그림을 그리는 거. 네. 그리고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연습이죠. 아, 판단 없이. 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CBT는 좀 더 분석적이에요. 비합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딱 찾아내서 그걸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치료법이죠.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긍정학원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스스로의 신념을 바꾸려는 시도인 거고요. 물론 서로 보완적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핵심 방법론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긍정 확언이라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진짜 크게 달라지는 그런 심리적인 도구로 봐야겠군요. 특히 자신의 지금 감정 상태나 믿음 수준을 솔직하게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긍정 확언의 효과는 뭐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효과는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긍정, 이것보다는 현실에 딱 발을 딛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활용될 때 그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긍정 확언에 대한 심층 분석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면서도 지금 당신이 진심으로 이건 믿을 수 있겠다 싶은 긍정적인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 문장이 혹시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